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21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관내 기업 현장 두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금연에 대한 관심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평구 보건소는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 인사이드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 지하호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내 기업 태성 엔지니어링과 경도 시스템 두 곳의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태성 엔지니어링은 30여 년 동안 플라스틱 정밀 사출 성형품 제작을 해온 기업으로 2015년에 생산성 강소 기업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도 시스템은 1987년 회사를 설립해 방송기기 제작과 자동화 장치를 제조해왔으며 2012년에 벤더 코칭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두 곳의 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최신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회사를 국내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상품을 만드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한 번의 방문으로 기업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노력해서 일하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지역 주민에게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금연에 대한 관심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등굣길 정문과 후문에서 약 9,5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이 인형탈을 쓰고 흡연 예방과 금연을 홍보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보건소 주변에는 금연 상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을 시도하는 연령이 차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에 흡연 예방 홍보를 통해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연 상담 부스를 통해 성인 흡연자의 흡연율 또한 감소시켜 의료비를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 지하호를 찾아왔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마다 이 부평문화원의 안내를 받아서 직접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부평 지하호는 왜 생겼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우선 부평 지하호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호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 집합했습니다. 오실 때는 지금 저와 같이 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고요. 손전등을 챙겨 오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전 설명을 듣고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받은 후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부평구 산곡동 한봉산 주변에는 24개나 되는 지하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하호에 도착해 동굴 입구와 내부를 보니까 이 어두컴컴한 모습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들의 힘들었던 표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한봉산에 있는 지하호는 현재 대부분 사유지라서 아직 개방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지하시설이 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그 폭격에 대비해서 이 지하시설을 만든 경우인 거고, 이 안에서 이제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던가 아니면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인의 피해는 좀 무시하고 일본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좀 되게 안 좋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가한 시민분들도 담당자에게 일제강점기 당시의 설명을 들으며 어두워지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와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조금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학습적으로는 일제강점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듣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한번 좀 보고 느끼는 그런 사항이 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제 만행은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서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강제 노동으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 그러니까 벅찬 마음도 있었고 또 나라가 없으면 이런 서러움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내 할 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부평 지하호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잘 보존해서 또 후대에게 이 진실된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는 2019년 행복한 손바느질 태교교실을 운영합니다. 손바느질 태교교실은 태아의 심신 안정과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16주 이상 관내 임산부 25명을 기수별로 모집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일 부평 역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하나운 100일장이 개최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행사는 올해가 세 번째로 부평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초등부와 중등부를 대상으로 각각 심사를 거쳐 대상부터 입선까지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부평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는 일본군이 지하호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동원했던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지하호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지만 일본군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된 증거와 문서들을 대부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지하호 그 자체는 아직도 조선인들의 한을 가득 품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지하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잘 보존하는 것, 그 역시 후손인 우리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